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처참한 국내 결정사 성원율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는 이긴 한데 제가 좀 보면서 이제 고민을 했죠. 이제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차이가 많이 나는가를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먼저 내용부터 보시면 지금 이거는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겁니다. 2020년도에 나온 거고 여성가족부에서는 3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7년, 20년 했고 2023년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거를 조사할 대상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선정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머지않아서 나올 걸로 보이고, 그리고 국제 업체 같은 경우는 160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그러면 작은 수는 아니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271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를 봤을 때 계약 건수 대비해서 성원율 같은 경우는 국제결혼업체는 89.13이에요. 근데 국내 중개업체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2.08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왜 그런 건가 전에 한번 영상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요거를 좀 관련된 거를 좀 찾아보고, 또 요즘은 보면 이제 국내 결정사 이용하시는 분들 후기 같은 것도 제가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저의 개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라고 제가 단정은 못 짓겠는데, 국제 중개업체 같은 경우는 송원을 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든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이게 성사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돈을 많이 못 버는 구조죠. 그러니까 송원에 대한 대가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국제결혼 중개업체 같은 경우는 매우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일단 자본금은 1억 이상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영세한데, 업체당 계약 건수가 1년에 해봐야 뭐 4건, 5건밖에 안 돼요. 물론 큰 업체들은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뭐 작은 업체까지 평균을 낸 거니까 뭐 대략 5건도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한 건 한 건이 매우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계약을 받았을 때 그 한 건을 성사 못 시키게 되면 회사의 어떤 수익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국내 결혼 중개업체 같은 경우는 업체당 계약 건수가 62.9건입니다. 이것도 이제 업체마다 뭐 금액이 가입비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떤 거는 뭐 보통 한 2, 300 단위가 좀 많이 몰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VIP 이런 거는 뭐 1,000만 원도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하던데, 국내 중개업체 같은 경우도 성원비가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가입비도 몇백이 들어가니까 사실상 제가 만약에 결혼정보업체를, 국내 업체를, 중개업체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성원보다는 오히려 가입자를 유치를 많이 하는 전략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인적 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처음에는 이게 해수 차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해수 차감 내에 못하면 뭐 다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뭐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또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 중개업체 같은 경우는 가입자 유치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국내 결정사 후기를 좀 보다 보면 제가 그런 걸 몇 번 봤어요. 제법 자주 봤는데, 중개업체 그 결정사 같은 경우는 송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든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후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 방송에도 여성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영상 댓글에도 여성분이 드물지만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올려주셨던데, 이런 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고 하면 지금 결혼정보업체가 호황입니다. 이제 메이저 업체 중에 하나인 이제 듀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 감소하고 있지만 2년 연속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이니까 2018년도 대비하면 38% 매출액이 증가한 거죠. 많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 시장, 결혼 감소랑 결정사랑은 크게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결혼이 잘 안 되니까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여성들에 대해서, 특히 나이가 좀 많은 여성들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많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여성들이 요즘은 20대 때 결혼 생각 없다가 갑자기 30대에 몰려오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20대 여성을 만나고 싶은데 20대에는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급해진 30대 여성들이 결정사에 지금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러분들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정사 대표들이 유튜브로 떡상하면서 뭔가 긍정적으로 보고 가입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발 그러지 않기를 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해보는 입장에서 뭐 저도 전에도 해봤었고 이제 대충 보면 감이 와요. 유튜브 이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몇 개 있거든요. 보면 지금 결정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좀 있습니다. 그 채널들을 보면 지금 최근에 보면 성장세입니다. 구독자도 빠르게 늘고요. 조회수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0 초중반에 급해진 언니들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가. 남자분들도 물론 가입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여성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유튜브 댓글을 보면 남자로 추정되는 분들보다 여성으로 추정되는 분들 댓글이 더 많아요. 그게 아이디 이름이라든가 또 이 댓글의 말투라고 하죠. 어투를 보면 확실히 여성분들이 좀 더 많다는, 관심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결정사에서도 초반 거절은 여자가 많지만 막상 매칭이 되어 사귀는 단계가 되면 결혼까지 가는데 주도권은 남자한테 있다고 하더군요. 라고 했습니다. 예, 저도 요즘 후기를 많이 보는데 막 서글픈가 봐요. 뭐 처음에 F부터 해가지고 몇 번 하지만 결정사에서는 남자가 갑이래요. 물론 이제 초반에 이제 프로필 보고 이게 좀 남자들도 좀 약간 조건이 안 좋으면 남자들이 많이 커팅이 되는데 그래도 여자들이 그나마 좀 그래도 이 정도면 한번 만나보고 싶은 남자 있잖아요. 프로필 봤을 때. 그런 남자를 만나면 주도권이 남자한테 간대요. 왜? 여자들은 다 비슷하잖아요. 좋은 직장, 좋은 직업, 뭐 키 등등등 시댁의 어떤 조건. 그러니까 결정사도 부익부 빈익빈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스펙이 좋은 남자들이 갑이라는 걸 스스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잠수 타는 남자들도 많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결정사는 여초입니다. 여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대 때는 여성들이 지금 아무래도 성비가 깨져 있다 보니까 남자가 많으니까 공주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 결정사 가서는 완전히 역전이 되면서 뭐 이것 때문에 서글프다, 서럽다, 막 환불하고 싶다 이런 후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성분들 그래요. 육각형 남자 만나는 거는 결정사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결정사에서는 육각형 결정사까지 갈 일이 없어요. 그 전에 이미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뭐 지인이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육각형 남자분의 어떤 주변의 친척, 지인, 동네 아줌마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 끝나니까 제가 볼 때 한 사각형 정도만 되더라도 가야 돼요. 사각형이면 거의 뭐 베스트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 이삼각형 정도면 맞지 않냐. 사각형 이상도 저는 드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웬만한 존잘 아니면 연봉 5천 이하는 결정사 가지 마세요. 공무원 제외. 메이저 결정사, 마이너 결정사 2개 돌렸는데 지갑과 멘탈 탈탈 틀렸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서 외국인 여성 픽업하는 게 월등히 싸게 먹힙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분이 어떤 케이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이분이 뭐 존잘까지는 아니신 것 같고 연봉이 뭐 하여튼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신데 결정사를 가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결국은 돈 버리고 멘탈 찢어지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결정사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좀 조건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특히 연봉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연봉하고 집을 특히 많이 따지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후기담입니다. 후기담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여자들의 눈이 높아진 이유는 TV 드라마가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처럼 살려면 월 2천만 원 이상 벌어야 되는 수준이고 맨날 재벌, 재벌 아들, 재벌 며느리, 의사, 검사, 판사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우리 사회에 힘없고 가난한 서민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그런 드라마 본 적도 없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드라마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본 적이 없네요. 본 적이 전혀 없고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 요 주 시청자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은 편이긴 한데 근데 제 어렸을 때는 제가 봤던 거 기억나는 게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원일기
일용엄니가 나오죠. 일용엄니. 그리고 옛날에 90년대 아마 초반이었던 걸로 아는데 사랑이 뭐길래 최민수 씨가 아마 주인공으로 나왔죠. 대발이. 그때 시청률이 뭐 64%까지 기록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원일기 같은 경우도 이거 엄청 오래 했죠. 엄청 오래 했고 또 한지북 세가족. 여기는 이제 순돌이 아빠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면 이런 가족 드라마가 많았습니다.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근데 지금은 이런 거 아예 없어졌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드라마가 저는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많이 보여줘야 좀 우리가 좀 뭐랄까요. 이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이게 대가족 문화였거든요. 이 다 드라마들은.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핵가족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드라마가 안 나오게 된 요인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결정사 망하는 것도 팝콘 각이네 라고 하셨는데 저는 결정사가 당분간은 잘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송원율이 낮아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국내 결정사 같은 경우는 송원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가입비로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이게 횟수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횟수 뭐 몇백만 원을 내면 몇 대 정도 소개를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차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종의 그런 거죠. 우리가 오락실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목숨이 보통 한 3개 있잖아요. 오락하다 보면. 아케이드 게임. 그러면 이제 3번 죽으면 컨티뉴 딱 뜨면서 동전을 더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빨리 성원이 안 되면 더 좋은 구조예요. 물론 이제 성원돼도 성원비를 받으니까 좋지만 뭐 그렇게 그게 아쉽지가 않는 거죠. 국제결혼중개업체랑은 좀 수익 구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남자들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노산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노산 이후에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 리스크 등등등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남자들이 빠르게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30살 넘어 들어간 30대 중반에 가까운 여성들이 갑자기 급해진 거예요. 본인들 위의 언니들은 그래도 잘 갔어요. 그때는 남자들이 그런 정보를 잘 몰랐을 때고 지금은 남자들이 각성을 한 거예요. 야, 저렇게 위험하다고? 더군다나 이제 아이에 대한 리스크, 이거는 남자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거부감이거든요. 운 없게 정말 좀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나오게 되면 인생 망가지잖아요. 인생 자체가. 아이도 힘들지만 남자도 정말 그거는 힘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30대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어린 여성을 찾는 거고 가급적이면 20대 여성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물론 이제 20대 여성 중에서는 안 가려고 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남자의 조건이 좋은 경우에는 또 간대요. 20대 후반 여성도. 월등하게 남자 조건이 우위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또 매칭이 또 잘 되나 봐. 근데 지금 매칭이 안 되는 게 30대 넘었는데 어중간한 여성들. 여기가 지금 선택을 많이 못 받나 봐요. 외모가 뭐 출중한 것도 아니고 뭐 직업이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많이 모은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 애들이 대거 지금 결정사에 들어가고 있고 지금 급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결정사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듀오 같은 경우도 매출이 2년 연속 최대치를 찍고 2018년도 대비 38%가 증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타이밍에 탐사보도 세븐인가 하는 방송에서 그런 방송을 내보는 의도인가 크크 하셨는데 얼마 전에 탐사보도 세븐 TV조선이죠. 여기에서 이제 베트남 중개업체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 중개업체는 국내 업체가 아니었어요. 베트남 현지에 있는 중개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요. 근데 사실 그 케이스를 TV조선에서 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국내 업체인지 국제 업체인지를 말을 해줘야지. 저도 거기에 영상이 나온 게 누구 유튜브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약간 뿌옇게 처리를 했어도 저는 누구인지 알겠더라고요. 거기는 베트남 현지 업체인데 그 케이스를 들고 오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악의적인 느낌도 좀 많이 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물론 안 좋은 케이스 당연히 있죠. 뭐 국내 결혼에도 있는데 국제 결혼에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좀 그런 좀 뭐랄까요? 국제 결혼이 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이 많은 것 같고요. 이거 제가 지금 네이버에서 방금 이걸 자료를 준비하면서 국제 결혼 중개업체라고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다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다 부정적인 내용이고 중간중간에 보면 좀 업체 광고성 기사는 좀 검색이 됩니다. 이거는 보통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뭐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조금 이제 듣보잡 인터넷 전문적인 이런 데다가 50만 원, 100만 원 주면 회사 홍보용 기사 실어주거든요. 이제 그런 기사는 좀 몇 개 검색되고 나머지는 죄다 안 좋은 이야기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론들도 그렇고 미디어들도 그렇고 국제 결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는데 이분 댓글은 좀 긴데요. 제가 볼 때 국내 결정사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후기 비슷한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다른 후기 거 들고 오는 것보다 제 영상에 달린 댓글이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을 말해보겠습니다. 거짓말 1도 안 하고 제 주관을 포함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결정사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결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중상층 사람입니다. 중간보다 위죠. 그러니까 산이 아니고 상입니다. 위상자. 그러면 좋은 층인 거죠. 하지만 서울에 살지 않고 지방에 살고 있어요. 한국의 결정사 중에 원래는 이게 밝히셨는데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땡땡땡이라고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서 내용을 보고 해봤습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이곳은 중상, 윗상자입니다. 중상층 400 정도 낸 것 같고 의사나 판사 등 직업이 좋거나 돈이 진짜 많을 경우 900 정도의 고급 여자 만나게 해주는 프리미엄 만남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전문직 만나려고 하면 900만 원을 내야 되는구나. 물론 이제 가입비인 거죠. 송원비가 아니고. 하긴 또 메이저 업체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어떤 미혼한 여성인데 36인가? 좀 이런 거 비슷한 거를 자기가 이제 1년 동안 무제한권이 뭐 1,500만 원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긴 하더라고요. 가입비가 엄청 세긴 세다. 예. 자, 그리고 당시 결혼성사 시 추가로 500만 원 정도 지불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조금 오래돼서 가격을 착각했거나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 3명의 각기 성향이나 직업이 다른 여자분들을 소개시켜줍니다. 정말 괜찮은 여자를 처음에 3명을 소개시켜줘요. 저도 이 후기를 많이 봤습니다. 여자들도 초반에 나오는 남자들이 제일 좋고 뒤로 가면 갈수록 안 좋대요. 그런 날 이런 후기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네요. 자, 그렇게 3명을 만났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매칭될 때까지 소개는 시켜줍니다. 다만 여기가 중요하죠. 그 후로 계속 단계별로 떨어진다는 느낌의 여자분들을 소개시켜줍니다. 처음 3번의 여자를 적극적으로 소개시켜주는 비용으로 400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명 만난 후로는 환불이 안 돼요. 이거는 물론 업체마다 다를 건데 이용하시는 업체 기준인 것 같습니다. 요거 유사한 후기들 되게 많습니다. 저는 남자 거는 처음 보고 여자분들이 요런 후기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이상해. 가면 갈수록 현타와. 가면 갈수록 찐따가 와. 이런 말을 많이 하던데 이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만났다가 그냥 환불할게요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뱉어내야 되니까. 처음에는 베스트 3명을 딱 보여주고 그 후로는 환불 안 되는 걸로.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만약에 영업을 했어도 중개업체 운영에서도 이렇게 했겠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 계약서도 그렇거든요. 한 명 만나고 안 되겠다 싶어서 400에 3분의 1 환불해 달라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처음 3명은 외모도 괜찮고 직업도 평균 이상만 소개시켜 주니까요. 아까 말했듯이 매칭은 계속 해줍니다. 다만 여자의 단계가 떨어지고 매칭도 점점 줄어듭니다. 제가 딱 3명 만났었고 그 후 환불하려고 해서 아는 사실이네요. 아무래도 저는 지방 사는 사람이라 서울 결정사에 가서 여자를 만나다 보니 다들 서울에서만 사시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원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결정사 가는 분들이 좀 많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조건을 보려는 게.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당시 20에서 48살의 여자들도 만났는데 전부 다요. 원하는 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차선택으로 지방의 결정사 땡땡도 가봤습니다. 요 땡땡이 메이저입니다. 메이저 업체. 메이저들은 지방도 있나 보네요. 지사가 메이저 업체입니다. 그런데 가격부터 훨씬 비싸고 초반부터 연상 만날 각오부터 해야 된다고 해서 다음에 오겠다고 하고 포기했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이었는데, 30대 초반인데 연상 만나라? 너무했다. 너무했어. 남자 30대 초반에 무슨 연상이야. 그건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연상이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노산 여자 만나라는 건가? 그리고 국제 결정사를 갔습니다. 국결 이분은 다음 댓글로 달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재밌는 댓글 감사하고요. 아마 또 이런 정보가 또 여기 여성분들도 일부 계시니까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하여튼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